자, 이제 마지막 시간 50쪽 보시죠. 거기 보시면 사실상 취득가격 범위 그랬죠? 그건 사실상 취득가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사자 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 있죠? 거기에다가 취득하기 전에 들어간 이런 비용이 있으면 그것까지 봐라, 합쳐라. 합치면 취득가격이 어떻게 돼요? 증가되죠? 그럼 취득세를 많이 내죠? 대신 나중에 그 부동산 뭐 할 때? 팔 때 양도소득세 조금 내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예? 취득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취득세는 부담이 적으니까 절세하는 쪽으로 간다면 취득가격을 좀 높게 해서 취득세를 부담이 없으니까 좀 많이 내고 나중에 팔 때 매매 차익을 줄이는 게 절세 효과죠. 예.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번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라. 건설자금이라고 그래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줄치면 건설자금, 건물 지을 때 건물을 공사를 해서 건물을 짓는데 돈이 부족해서 대출받거나 친구한테 또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다가 공사를 하면 공사기간이 1년 걸렸다. 그럼 1년 동안에 뭐 줘야 돼? 이자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공사 원가에 달아 취득가격, 그 얘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건설자금.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했는데 어떻게 자기 걸로 바꿔서 막 질문하는지 모르겠어. 공부하는데 왜 어렵냐면 자기 실무적인 걸 거기다 접목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래. 벌써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나 금융기관의 대출금 이자 같은 거 더하라 그랬더니 싹 바꿔갖고, 그럼 아파트 분양받을 때 내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줬는데 그럼 그때 발생한 이자도 포함합니까?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지. 아파트 자기가 지었어? 아니잖아. 그건 승계취득이지. 여기 지금 뭐야 1번이 건설, 자기가 건물을 지을 때 말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내가 건물 짓는데 공사기간에 돈이 부족해서 대출받거나 친구한테, 나는 아닌 친인척한테 돈을 빌려다가 공사를 하는데 공사기간에 발생한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공사를 하는 거니까 공사 원가에 들어가는 거지. 공사가 아니라 대출받은 거 아파트 취득하는데 대출받은 이자도 취득가격 아니다. 그런 거는. 이해가세요? 다음 두 번째, 할부 또는 연부 조건으로 계약할 때는 원래 가격에 이자가 붙죠. 일시불로 취득하는 것보다 할부로는 원래 가격이 비싸잖아. 그래서 할부이자 연체료 같은 것도 취득가격에 포함하는데 중요한 건 끝에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러면 누가?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포함하지 않는다. 왜? 개인은 안 주고도 줬다고 거짓말하니까 인정할 수가 없다. 회사는 인정해줘요. 왜? 회사는 장부에 기재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법인이 아닌 자, 즉 개인이 취득할 때 할부이자 연체료는 포함하지 않지만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한다. 순서 바꿔서 그와 같은 개념으로 7번 보세요. 공인중개사한테 중개보수 준 거 있죠? 취득가격에 포함해요. 근데 끝에 뭐라고? 법인이 아닌 자 누가?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필수다. 2번하고 몇 번? 7번. 누구는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개인이 취득할 때는 인정하지 않는다. 법인만 인정하는 거예요. 1번은 개인, 법인 다 인정하고, 그죠? 다음 4번.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수수료 준 거 있으면 취득가격에 다 포함하고, 5번.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이 있으면 그것도 취득가격에 뭐하라? 포함. 여기 보세요. 이거잖아요. 이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이게 10억짜리야. 그런데 여기에 대출받은 뭐가 있어요? 채무가 4억 있어. 이걸 누가 소유하고 있다고요? 갑이. 그런데 이 아파트를 누구로부터? 갑으로부터 이 아파트 취득할 때 이 채무를 얘가 뭐하는 조건? 인수하는 조건이라고 해봐요. 그럼 얘는 을은 누구한테? 갑한테 매매 대금 얼마를 줘야 돼? 6억 줘야지. 채무는 얘가 갚기로 했으니까. 이해가세요? 그럼 실제로 지급한 건 얼마? 6억에다가 이거 말고 채무를 뭐 하는 거? 인수하기로 했으면 요걸 여기에다 뭐 하라고?
더해야 취득가격이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실제로 준 돈 말고 별도로 채무를 떠안는 조건이면 그것까지 합쳐라. 그래서 10억이 되겠죠. 이해가세요? 그 얘기입니다. 다음 8번에 6번에 보시면 국민주택 채권, 주택을 살 때는 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강제로 채권 사야 돼. 채권을 사니까 서민은 돈이 없잖아. 잔금 줄 돈 없잖아요. 채권을 사서 그 자리에서 다시 뭐해 또? 팔아, 되팔죠? 그럼 손해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손해본 게 뭐야? 만기가 5년인데 만기까지 가면 원금에 조금 이자까지 받는데 만기가 되기 전에 지금 돈을 미리 달라 그러면 지금부터 만기까지 이자 빼고 주죠. 그게 손해본 거다. 그 매각 차손도 취득가격에 포함해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채권을 누구한테 파느냐 이거야. 예? 은행 가서 파는 게 정상이죠. 금융회사 그러면 은행이에요. 은행 가서 매각을 해서 1,000만 원 손해봤다. 그럼 1,000만 원 다 인정해줘. 그런데 금융기관이 아니라 사채업자한테, 금융기관이 아닌 자한테 팔 수도 있죠. 쉽게 얘기하면 사채업자한테 팔았어요. 1,500만 원 손해봤네. 그거 다 인정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아닌 자한테 매각했을 때는 같은 날 금융기관에 가서 매각했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한 손실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 주는 거지 다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물어봤어요. 채권을 매각할 때 거래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을 인정한다? 틀려. 거래 상대방이 은행이냐 아니냐에 따라 틀리니까. 거래 상대방이 은행에 가서 매각했다면 그 채권의 손실은 다 인정하지만 금융기관이 아닌 자한테 매각한 건 다 인정 안 해주니까 상대방에 따라 틀리다 이거죠. 예, 그거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8번. 아파트 10억짜리 분양받았어요. 회사로부터. 그럼 회사의 분양가격 얼마? 10억. 그게 취득가격이죠. 근데 그거 말고 빌트인 조건으로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거나 가전제품을 어디 천정에다가 매몰시켜서 설치했다. 그런 비용이 있다면 분양가격에 그거 안 들어갔잖아요. 이해가세요? 그럼 분양가격에다가 요 매몰시키는 비용이 있으면 그런 비용도 더하라. 그게 취득가격.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9번에 보시면 아까 건물을 지으면서 정원을 꾸미거나 조형물을 설치했다면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죠. 예, 이렇게 취득가격에 이런 비용 포함한다. 그래서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두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 할부이자 연체료,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보수는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그거.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다음의 경우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것도 있죠. 예, 취득하는 물건 나중에 팔기 위해서 광고비 같은 건 취득하고 관련 없잖아. 그런 건 인정 안 한다. 또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하면 뭐야?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은 부동산 취득하고 관련 없는 거죠. 공공요금이니까. 그런 건 포함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취득했는데 전 소유자가 거기 세입자가 살고 있네. 그 사람한테 이사 가는 비용을 지원해 줬어요. 이주비. 이런 건 취득하고 별개야. 이해가세요? 왜? 취득하고 나서 준 거니까.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지작물 보상금. 지작물 보상금이 뭐예요? 남의 주택, 단독주택을 취득했어요. 근데 거기 전 세입자가 있는데 거기에 지작물, 예를 들어 대추나무 하나 심어갖고 대추나무에서 대추를 팔아갖고 생계를 유지하고 그랬어. 예? 그 사람은 세입자가 하더라도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라는 게 있죠. 예? 이거 사라고 하면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지작물 보상금을 준 거, 이런 건 부동산 취득하고 나서 발생한 비용이니까 인정하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예,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취득가격 봤어요. 사실상 취득가격의 뜻이 뭐라고요? 국외공판법 부. 이렇게 취득한 건 실제로 취득한 가격에다가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한 이런 비용이 있으면 그것까지 봐라. 합쳐라. 그죠? 그런데 취득가격에 특별한 적용 특례에 있어요. 어떤 거? 자,
51페이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자, 4번, 양가로 4번에 2번부터 볼게요. 2번. 동그라미 2번. 뭐라고 그랬죠? 법률에 따라 조사하여 통보받은 금액 그랬죠? 자, 여기 설명 드릴게요. 이것은 여러분 어디에 관련됐냐면 50페이지에 보시면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의 국외공판법 부 6번 있죠? 6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제출하여 검증받은 가격은 무엇보다 적어도 시가 표준액보다 적어도 그 가격 그대로 인정해 주죠? 근데 이거랑 옆에 동그라미 2번 법률에 의해 조사한 통보받은 금액하고 이어지는 거야. 여기서 설명을 잘 들으세요. 이거예요. 자, 실제로 부동산을 거래를 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부동산 실제로 10억에 지급하고 취득했어요. 그럼 취득 가격이 얼마야? 10억. 그런데 이 부동산의 뭐는 시가 표준액은 8억이야. 얼마? 8억. 그런데 실무에서 10억 주고 취득했는데 거짓말로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7억에 취득했다고 뭐를 하면 신고를 해서 시장군수한테 뭐 받으라 하면 검증 받으라 하면 검증 안 해줘. 뭐보다 적으니까. 이거보다도 적은 건 검증을 안 해줘. 실무에서. 이해가세요? 그걸 알고 자, 실제로 거래한 건 얼마인데 10억인데 신고를 합니다. 얼마에 취득했다고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9억으로 취득했다고 신고를 하고 검증받으라 하면 시장군수는 무엇보다 높으니까 검증해줘요. 그래서 검증받았네. 그래서 이걸로 뭐 내고 취득세 내고 등기관리증이 기재하고 뭐까지 끝났어. 등기까지 다 끝났어요. 이해가세요? 실은 얘는 얼마에 사고 샀는데 그런데 실제로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얼마로? 9억으로 신고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같은 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요놈들이 통장에서 왔다 갔다 한 거래가 얼마야? 10억이라고 뭐가 됐어? 확인이 됐어요. 이해가세요? 그럼 이 확인된 금액 있죠? 이거 시장군수한테 통보 알려줘. 그럼 시장군수 볼 때 이놈들이 검증해 준 건 얼마인데 9억으로 검증해서 끝났잖아. 그런데 실제로 얘들은 얼마? 10억에 거래했다고 뭐가 되면 확인이 되면 확인된 금액하고 검증된 가격하고 비교했더니 뭐가 크면 당연히 뭘로?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얘기는 취득세 추징한다. 거기에 뭐가 붙어서 가산세도 붙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그 얘기하는 거 다시 한번 뭐 받았으면 검증받았으면 인정해 주죠. 사실상 취득가격. 예? 그런데 검증을 해줬는데 나중에 세무조사로 확인해 봤더니 확인된 금액이 나타났다. 그럴 때는 이거보다 확인된 금액이 뭐하면 크면 확인된 금액으로 취득세 다시 계산해서 추징한다. 이해가세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동그라미 2번 51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뭐가 이루어졌어요?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이 그랬죠? 거기 출처요.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이 그랬죠. 그걸 다른 말로 검증된 가격. 그죠? 검증된 가액이 아니면 사실상 무슨 가격이? 취득 가격이 검증받았어도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조사한 결과 확인된 금액보다 뭐하면? 적으면 그 얘기는 뭐가 더 크면? 확인된 금액이 크면 확인된 금액을 뭘로 한다?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세 추징하겠다. 이해가십니까? 잘 보세요. 다시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신고서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격이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얘기는 검증된 가격이 이 얘기예요. 검증된 가격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나 또는 조사 결과 확인된 금액보다 무하면 검증된 가격이 적다는 얘기는 확인된 금액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확인된 금액으로 과세 표준을 하겠다. 그 얘기는 다시 계산해서 취득세 뭐 하겠다? 추징, 추가로 징수한다. 이해가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건 뭐랑 관련이 있다고? 사실상 취득가격의 6번 검증받은 가격,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 또 하나 1번으로 갑니다. 분양권 취득.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아파트 취득하는 경우는 조합원으로 가서 아파트 취득할 수도 있지만 일반 분양 받는 거 취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서 뭐를 해요? 분양합니다. 아파트 10억짜리야. 근데 누가? 갑이 분양권 일반 분양이죠. 그래서 회사에 뭐 주고? 계약금 주고, 계약금을 뭐 합니까? 지급하고 계약했죠. 분양계약 체결하면 그때부터 얘는 무슨 권이야? 분양권이에요. 여러분, 분양권은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줘야 분양권이 아니라 계약 체결하고 뭐 주면? 계약금만 주면 그때부터 무슨 권? 얘 분양권. 얼마짜리 분양권? 10억짜리. 계약금 1,000만 원 줬을지라도 분양권 얼마짜리야? 10억짜리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중도금 내죠. 잔금 내죠. 그리고 아파트 입주하는 게 정상이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분양권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퇴근하는 남편이 어디 다니느냐? LH 공사 다녀. 예? 예, 그래서 남편이 퇴근했는데 남편한테 자랑합니다. 뭐라고? 부인이. 나 이 분양하는 거 분양권 어렵게 샀어. 분양계약 체결해서 샀어. 10억짜리. 근데 남편이 참 낭패한 거야. 지금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금 부인이 분양계약 체결하고 분양권 취득한 데가 내일 모레 발표 날 거야. 납골당 들어온다고. 뭐 들어온다고? 납골당이 들어오는데 그럼 이거 분양 되겠어요? 이거?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야. 아직 공개가 안 돼서 정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싸게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피를 붙이는 문제가 아니야. 권리금 필요 없어. 지금 싸게라도 팔아야 돼. 그래서 5천만 원 싸게 누구한테? 을한테 분양권을 팔아서 얼마짜리 분양권? 그런데 9억 5천만 원에 팔았다 이 얘기예요. 얘는 돈을 얼마로 계산해? 9억 5천만 원 다 주는 게 아니라 계약을 주겠죠. 얼마로 계산해서? 그럼 을은 분양권 여기로 왔어요. 이 아파트 얼마짜리 분양권 받을 수 있는 거야? 10억짜리인데 얼마 주고? 9억 주고 샀어요. 나중에 회사로부터 뭐 받아? 아파트 받죠? 얼마짜리 받아? 10억짜리 받잖아요. 그럼 얘는 투기죠. 지금 분양권을 사서 아파트 취득하는 거잖아. 그러면 실제로 분양가격 얼마? 10억으로 취득세 계산하면 10억으로 취득세 계산하면 얘는 취득세 많이 내죠. 그리고 이거 10억에 팔면 매매 차익이 5천만 원 발생했어도 계산상 매매 차익이 안 나오니까 양도소득세 1원도 안 내겠지. 이건 혜택 주는 거잖아. 투기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지금 그 얘기야. 이때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이 아파트 분양받을 때 10억짜리 분양 가격이라 하더라도 분양권 사기 위해서 지급한 금액이 얼마야? 9억 5천만 원이면 당초 분양 가격보다 이게 적죠? 예? 적잖아. 그럼 이걸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걸로 하지 않고 이걸로 분양권 사기 위해서 실제로 부한 거 지급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그리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줄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 얘기는 무엇을?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뭐 받았어요? 이전 받은 자가 양가로 3회 방법. 그러면 주택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아서 부동산을 부하는 경우,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의, 이 얘기는 분양권 사기 위해서 지급한 금액이 얼마? 9억 5천만 원이죠. 그런데 당초 분양 공급 가격보다 뭐하면 당초 분양 가격이 10억이잖아. 10억짜리 아파트 취득하는데 분양권은 얼마 주고 샀다? 그럼 9억 5천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거지. 분양 가격이 아니라. 이해가세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 정도는 이해하시면 돼. 2번. 뭐 받았어도, 검증받았어도 확인된 금액이 더 뭐하면 크면 확인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한다. 됐습니까? 다음 양가로 5번. 법인이 아닌 자의 건축 그랬죠? 예? 이것도 개념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자, 여러분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많이 내고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게 좋겠죠? 그럼 여기 보세요. 건물을 하나 지어요, 건축. 누가? 회사가 건물 지으면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공사가 뭐 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지출한 비용 있죠? 그것이 장부에 쭉 적어 지출을 하네. 공사가 다 뭐 했어요? 끝났죠? 그럼 이거 다 더해. 그게 취득 가격이야. 그것이 시가표 진액보다 크냐 적으냐 비교를 안 해. 법인은 회사 장부에 적은 거는 무조건 인정해 주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문제는 법인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개인이 자기가 건물 지어. 그런데 공사 비용은 본인만 알죠? 얘는 장부 있어도 인정 안 해. 사기로 작성하니까. 회사 장부는 인정해 주지만 개인은 인정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얘는 부동산 이 건물 짓는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100억이야. 얼마? 100억. 아니야. 실제로 90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취득세 조금 많이 내더라도 나중에 팔 때 뭐 줄이려고? 양도소득세 줄이려고 100억에 들어갔다고 취득세 뭐하면? 신고를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자 시장구조는. 그죠? 그래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야. 뭐라고? 본인이 얼마? 여기 보세요. 다시. 실제로 90억 들어가서 건물 졌는데 왜 100억 들어갔다고 신고를 해요? 취득세 많이 내겠다 이거지? 나중에 뭐 할 때를 생각해서. 여기 보세요. 90억으로 취득세 내면 2.8%야. 건물 지을 때 원시 취득. 예? 이거는 2.8%면 얼마요? 예? 2.8%면 예? 2억 8천이에요? 예? 이게 2억 8천? 이거는 298, 981, 72 2억 5천 2백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예? 100억으로 신고하면 취득세 많이 내죠? 얼마 많이 내? 2,800만 원 맞나? 더 냈죠? 더 내고 지금 이걸로 신고한다 이거죠? 그래 놓고 얘가 건물 지어놓고 이걸 100억에 팔아봐. 얼마에 팔아요? 그럼 양도가액 얼마? 100억. 취득가격 얼마? 100억. 매매 차익이 없어. 그럼 양도소득세 한 푼도 안 내죠? 원래대로 계산한다면 100억에 팔았죠? 예? 취득가격이 얼마야? 90억이니까 매매 차익이 얼마야? 10억. 여기에 50%만 잡아도 5억이지. 이해가세요?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몇 천만 원, 2,800만 원 취득세 많이 내고 얼마? 5억, 4억 세금 안 내는 게 나을 거 아니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자기가 건물 뭐 할 때는 지을 때는 부풀려요. 나중에 뭐 할 때를 생각해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이해가세요? 안 그런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 나 이거 지었는데 죽을 때까지 안 팔을 거야. 예? 죽을 때까지 팔 생각이? 그러면 그냥 원래 얼마? 90억으로 신고하겠지. 그죠? 근데 나중에 뭐 할 거? 팔 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결론은 얼마 들어갔지만 90억 들어갔지만 얼마로 신고를 한다면 100억으로 신고한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법률에 명시해놨어. 뭐라고? 개인이 건물 지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그 금액의 몇 프로 이상이 90% 이상이 누구한테 돈을 지출했느냐? 상대방 누구? 법인. 회사한테 지출했어요. 자재 같은 거 사오면서 이렇게 지출해서 회사 장부에 몇 프로가? 90% 이상이 뭐가 되면? 입증되면. 나머지 입증 안 된 거 있죠? 그것도 그냥 인정해주겠다 이 얘기야. 몇 프로 이상을 입증하면. 그럼 만약에 80% 입증했다. 80%만 취득가격. 70% 입증하면
70%만 취득가격, 90%를 보하면 입증하면 100% 다 인정.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그거 확인. 자, 양가로 5번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러면 누가?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 가격 중에 100분의 얼마? 90이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 부과되면 입증되는 경우는 해당 물건, 유사한 물건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 인건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 몇 프로, 10% 이쪽이고 그것까지 다 보해서 합쳐서 100%를 다 취득가격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죠. 그럼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비율을 물어봐요.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건축하는 경우 대수선은 100분의 얼마? 80 이상을 입증하면, 그게 아니라 100분의 90 이상을 입증하면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해가세요? 그거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6번 토지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목 변경. 여기 보실래요? 지목 변경. 거기 우선 보세요. 원칙.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 그거 출처예요. 그로 인하여 무한가액,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거. 근데 2번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뭐하면 적으면 그때는 뭘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 얘기는 1번하고 2번 묶어서 얘기하면 취득세, 지목 변경, 그로 인하여 무한가액, 신고한 가액. 근데 신고한 가액이 뭐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 얘기죠.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뭐 가지고 있어요? 임야. 그런데 임야를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이 일구고 가꾸고 개간을 해서 불법이든 합법이든 개간을 해서 뭘로 만들었어요? 임야를 전이나 논이나 밭으로 바꿨다. 형질 변경했죠. 이게 지목이 뭐야? 변경. 그러면 이거 개간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겠죠. 비용은 개인은 본인만 알잖아. 얼마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지목 변경에 대한 거 취득세 낼 때 본인이 무슨 가에? 신고가에 5천만 원 들어갔다고 뭐 했어요? 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했어요. 그럼 시장군수는 얘가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해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얘가 취득세를 얼마로 신고하고 5천만 원으로 신고하고 5천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군수는 확인 작업 들어가요. 임야였을 때 토지의 시가표준액이니까 뭐야? 개별 공시지가가 10억짜리야. 얼마? 10억. 그런데 개간해서 뭘로 바꿨어요? 전답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없었던 전답이 생겼죠. 그럼 인근에 다른 사람의 전답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시장군수가 가격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전답으로 했더니 개별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10억 6천만, 아니 3천만 원이야. 얼마? 10억 3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지목을 변경하기 전에 시가표준액 얼마? 10억. 변경한 후에 시가표준액은 10억 3천만 원. 그럼 증가된 거 얼마? 3천만 원. 이게 시가표준액이죠?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기준이에요. 자, 얘 얼마로 신고했어? 이거보다 높죠? 이걸로 성실하게 신고했으니까 끝. 근데 얘가 얼마로? 2천만 원으로 뭐 했다면? 신고했다면 신고한 금액이 뭐보다?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뭘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되겠죠. 이해가세요? 그 얘기의 원칙이 무슨 가액? 신고가액. 신고가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뭘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해가세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요거를 지문 한 줄로 물어볼 때는 뭐라고 하느냐. 토지의 지목을 뭐 했어요? 변경한 경우는 그로 인하여 무한가액,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가한 가액의 뜻이 뭐야?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뭐 한 거? 큰 것으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압축해서 뭐라고 한다? 지목 변경은 그로 인하여 무한 가액, 증가한 가액. 이해가세요? 증가한 가액은 뭘 얘기한다고요? 본인이 무한 가액, 신고한 금액과
시가 표준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금액이 뭐한 거? 큰 걸로 한다. 그런 뜻이죠. 그걸 대포해서 줄여서 압축해서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무한가액,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3번 예외로 두고 입증되는 경우 법인. 여러분 이거 개인이 아니라 누가? 회사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회사 땅에다가 회사가 뭐를 해? 지목 변경 공사를 하면 회사는 지목 변경 공사가 시작할 때부터 지출한 비용을 장부에 다 적을 거 아니야. 공사가 다 뭐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거 다 더해. 이것이 이 더한 금액이 무엇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크냐 적으냐 따질 필요 없다. 장부에 기재된 거 그대로 인정해 주니까 회사는. 그래서 증가한 가액 그러면 안 돼. 증가한 가액은 비교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3번에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의한 경우는 법인 장부에 뭐한 거?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뭐가 되면 입증되면 그 비용으로 한다. 이 얘기는 입증된 비용으로 한다. 뭐랑 비교 안 해요? 그렇죠. 시가표준액하고 비교 안 해요. 이해가십니까? 개인은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는 얘기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걸로 한다는 뜻이고, 법인은 법인 장부에 입증된 비용 그대로 간다. 됐어요? 7번도 같은 내용이에요. 원칙 건물을 건축, 신축, 재축해서 또는 개소한 경우 그로 인하여 무한 가액, 증가한 가액이다. 증가한 가액의 뜻은 본인이 무한 가액, 신고한 금액과 시가 표준액을 비교해서 금액이 무한 거 그걸로 한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오늘 그러면 52페이지 문제 2개 다루고 오늘 수업 마무리합니다. 1번 기출문제.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 단 아래 항목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것으로 가정한다. 중요한 건 두 번째 줄 가로에 누가 취득해서 취득하는 사람이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틀려요. 누가 취득이야? 개인. 그럼 이제 박스에 기억.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뭐 했다? 할인. 깎았죠? 그럼 할인액은 어떻게 해야 돼? 더해. 빼야지. 할인받은 건 빼야 될 거 아니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예, 그건 제외. 그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포함될 수 있는 거 물어보는 거죠? 할인액은 포함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예요. 제외. 다음 두 번째. 부동산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차입금이자 포함하죠? 예. 연부 조건으로 이자 상당히 연체료는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은 안 돼. 법인만. 지금 취득자가 개인이잖아요. 그죠? 취득되고 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채무 인수액이 있으면 그거 더 해야죠? 자, 그래서 포함될 수 있는 건 니은 두 가지죠? 개인이니까 할부지 안 들어가요. 예, 다음. 그래서 4번인가요? 그럼 2번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기억. 1번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이 전기요금이잖아.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은 공공요금이지 부동산 취득할 때 관련이 없다. 포함하지 않는다. 2번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는 건물 지을 때죠.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포함. 법인이 그랬죠.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해. 연부 계약할 때 이자는 법인은 포함하죠. 개인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맞고.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데가로 지급한 용역비도 취득가격에 포함하죠.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취득자 조건 부담액 채무 인수하는 거 있으면 그것도 더해야 취득가격이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포함되지 않는 건 몇 번? 1번. 이해가세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가방 싸시면 돼. 자, 취득세는 취득 당시 무슨 가액? 신고가액. 그죠? 근데 두 번째 신고가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뭘로 가요?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이때 시가 표준액 가면 토지는 뭐고?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요 정도. 토지 건축물은 저 토지하고 주택만 기억하지 건축물 빼고. 다음 사실상 취득가격 하면 앞글자만 따서 6개. 국, 외, 공, 판법. 국이 뭐죠? 국가로부터 취득. 외국의 수입, 공매납부, 경매, 판결문의 취득, 법인 장부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뭐 받은 거? 검증받은 거. 이런 경우는 무슨 가격? 사실상 취득 가격. 사실상 취득 가격은 거래 상대방한테 실제로 준 금액이죠. 거기에다가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 있으면 더하라고 그랬죠. 예. 그럼 그때 여기서 기억할 거,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디 묶어놨어요. 6번 있죠. 6번 할부이자 연체료는 누구? 법인만 포함해야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보수 있죠. 법인만 포함이야.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그거 정도 기억하시고요. 다음 여기 요거 이거 말고 이거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뭐 받은 거? 요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검증받았죠? 이 검증받은 가격은 뭐보다 적어도 시가 표준액보다 적어도 인정해 주죠? 인정해서 이거 취득세 내고 등기까지 끝났죠? 그런데 나중에 뭐를 했어요? 세무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 나타났어요. 뭐보다? 예? 여기 자, 신고 필증을 받아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서 신고 필증 받아서 취득세 신고하였으나 이후에 세무서장 등이 세무조사를 해서 통보받은 자료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확인된 금액이 뭐하면 더 크면, 뭐보다 크면 검증된 가격보다 뭐하면 크면, 검증된 가격이 아니라 확인된 금액으로 과세표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는데 이때는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 여러분 부족하게 신고한 건 과소신고 가산세거든요. 근데 일반 과소는 단순히 축소된 거는 그냥 10%야. 근데 이건 짜고 한 거잖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몇 프로? 40%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건 걸리면 세금 많이 부과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했고 또 토지의 지목을 뭐 했다고요? 그러면 뭘로 간다?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 증가한 가액으로 간다는 얘기는 신고금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서 금액이 뭐한 거? 큰 것으로 간다 그 얘기죠. 그런데 누가 했으면 법인은 법인 장부에 기재된 비용 있죠? 그게 크던 적던 그 비용 그대로 인정해준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다음번에 와서는 취득세, 세율 마무리하고 등록, 면허세까지 강의 일정표 나와 있죠? 계획표 그거 저 복도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5월 16일부터는 지문 핵심적인 거 밴드를 해설 강의할 테니까 그거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됐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